SK 연구단지로 알려진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의 입주 투자 협약식이 부천에서 열렸습니다.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의회에서 발의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국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목일을 전후해 산불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건조한 봄 날씨에 군시설이 있는 곳은 DMZ에서도 산불이 비상입니다. 특히 군사시설이 많은 이곳에서 발생한 불은 소방 진입도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월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3일에는 3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면서 하루 산불 발생 역대 3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식목일을 전후해서 산불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처럼 4월에 산불이 빈번한 이유 분석해봤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매년 4월에 집중되는 산불. 올해도 어김없이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충남 홍성과 경북 영주, 전남 순천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3일 하루만 34건. 특히 식목일을 전후해 산불 발생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실제로 역대 하루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던 때를 보면 지난 2002년 4월 5일이 63건으로 가장 많은 등 식목일이 역대 4위 안에 3번이 포함됐으며 3위는 바로 지난 3일 34건이었습니다. 이렇게 4월 초순에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입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이어진 데다 강한 동풍이 불면서 산불 발생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기온이 크게 올라 봄꽃이 만개한 데다 식목일과 청명, 한식을 앞두고 입산자가 급증하면서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177건으로 가장 많고 쓰레기 소각과 담뱃불 실화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60%가량이 시민들의 실수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충남 홍성 산불 원인 역시 입산자 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해지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산불 실화자 검거율은 10%도 안 되는 데다 가해자 중 징역형에 처해진 사람은 2%밖에 안 돼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는 전방부대가 많다는 특성상 군사시설도 많은데요. 네, 이렇다 보니 봄철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달 21일 강원도 화천군의 한 군부대 포사격장에서 발생한 산불은 5일 만에야 꺼졌습니다.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헬기 진화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포사격장이라는 특성상 진화 장비와 인력 투입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예, 어제 이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요, 아무래도 사격 표적지이다 보니까 사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헬기로다가만 이용을 해서 화재 진화를 했는데 한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제 진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폭발성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 접근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정된 부분만 이렇게 진화하다 보니까 어려움. 군부대 측은 내부 지침에 따라 포사격 훈련 전에 6톤의 물을 뿌렸지만 건조한 대기로 인해 산불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군부대 사격장은 불발탄 등이 많아 진화대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보니 진화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문제는 북쪽으로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바로 민간인 통제선 안에서 발생한 산불. 화천 군부대 포사격장 산불이 발생했던 같은 날 양구 방산면의 민간인 통제선 안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 산불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민통선 안쪽 2km 부근에서 불이 나 합동참모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나 진화 헬기가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 안에 소방 헬기가 들어갈 때는 사전에 이제 관련 기관의 허락을 받고 또 인솔자를 헬기에 탑승시킨 다음에 함께 비행 금지 구역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 쪽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남과 북을 오르내리며 닷새 만에 꺼졌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손도 못 쓴 채 DMZ 내 산림 2,700여 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4년 전 9.19 군사 합의를 통해 이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산불 발생 시 북한 측에 통보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뢰매설 지역의 경우 헬기 투입만 가능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군부대 사격장과 DMZ에서 발생한 산불은 500여 건, 9,8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군 사격장 인근 등에 이동 조수조를 마련하고 군 헬기에 물주머니를 장착해 초동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바스켓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부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아마. 바스켓을 좀 더 준다면 효과적으로 진화 작업을 할 수 있겠지. 한번 소실되면 복구에도 수십, 수백 년이 걸리는 만큼 위험이 도사리는 곳을 찾아내고 준비하는 것이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 중심부에 대기업 주도의 첨단 산업 연구단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로써 부천은 신도시 내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네, 국토부 3기 신도시의 대장지구가 선정된 지 4년 만입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부천 대장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첫 발을 뗐습니다. 부천시와 SK그룹이 친환경 연구단지, 이른바 그린테크노 캠퍼스 사업에 대한 입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초 양해각서가 오고 간 지 1년여 만입니다. SK이노베이션 등 관계 계열사 7곳이 참여합니다. R&D 역량 결집을 위한 그린 연구소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천시의 대장 신도시를 최적의 입지로 판단하고 산업단지 규모는 13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19개 면적 크기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이곳 대장동에는 친환경 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대규모 R&D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차세대 배터리와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연구가 주축입니다. 사업비만 1조 원 이상으로 석박사급 연구 인력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대장 신도시 내 첫 대기업 유치입니다. 대장 신도시는 부천의 마지막 기회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부천의 미래를 열어갈 생각입니다. SK가 앵커 기업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모든 역할을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첨단 산단을 대표할 핵심 기업이 확정된 가운데 자족 도시의 기능과 수도권 산업 벨트를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서 추가 기업의 유치 여부가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인천대학교, 아직은 의대가 없는데요. 이번에 인천시의회에서 발의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성수 인천시의회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북인천방송 시청자 여러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예,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이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본 결의안은 인천의 국립대학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치료, 또 백신 연구 개발, 응급, 또 중증 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하여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국내 감염병 선제 대응과 열악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공의대는 교기간 중 학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인천의료원을 의대 교육과 실습 기관으로 지정해서 졸업생이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도서 산간 지역 및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진료 감옥 및 지역 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하였어요. 또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도시, K-글로벌 백신 허브 중심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천에 바이오 산업과 연계하여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의과학자를 양성함으로써 바이오 산업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미래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발의하신 결의안이 앞으로 인천대학교 또 더불어 인천 전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공공의대는 의료 취약 지역인 지방의 필수 의료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추진되었던 정책입니다. 인천에서도 이를 위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이고, 인천시의회와 구의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근본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재차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11건의 각 지역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이 2015년이니 8년째 표류 중인 셈입니다. 그만큼 각 지역에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설립 의지가 강하고 지역 간 경쟁이 심한 상태입니다. 인천대에서도 2021년부터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100만인 시민 서명운동,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지속해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 4월에는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 추진단도 결성하였어요. 이번 결의안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되므로 인천시에서도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요구와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시의회, 국회, 또 인천대, 인천 시민분들이 공감대와 의지가 합쳐지는 계기가 되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추진 동력으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버스 시범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 사업에서 인천의 130대 수소버스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를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연료전지 시스템은 3년에 한 번꼴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인천시 버스의 경우 한 대당 2번을 교체하는 데 1억 1천만 원의 비용을 소요합니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이 선정되면서 산업부로부터 91억 원, 한 대당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 5년 50만 킬로미터였던 수소버스 보증 기간도 올해부터는 9년 90만 킬로미터로 연장되면서 수소버스 초기 보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과 정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2024년까지 수소버스 70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수소 충전소는 현재 7개소에서 올해 14개소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에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과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소가 인천이거나 인천 전입 예정인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 또는 세대주입니다. 임차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1억 원까지 연 2%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시는 이번 업무 협약에 따른 대출 상품이 개발되면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며 다음 달부터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